현재 국민의힘은 경선 후보 4사람을 두고 누구를 정당 추천 후보자로 삼을 것인가 하는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때 후보들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그 이야기를 해봅시다. 뭐니 해도 지금은 후보들이 빠르게 성장을 해야 하는 그런 때입니다. 우리 경선 후보들을 보면 자기가 완성품이라는 늪에 빠져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주 갈고 닦아서 최상의 상태로 나타났다. 이런 착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후보를 둘러싼 후보 진영, 후보 지지 대중들, 이들이 무엇을 하느냐 하면은 남이 그 완성품을 훼손할까봐, 남이 흠집을 낼까봐 그것을 쳐내느라고 바쁩니다. 그런데 이런 거 쳐낸다고 되는 게 아니죠. 자신의 흠을, 자신의 모자라는 것을 숨기고, 그리고 올바르게 보고 비판하는, 개 중에는 아닐 수도 있지만 비판은 무조건 쳐내자, 방어하자, 이렇게 편들고 그러면 되는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지금 후보들은 격렬하게 성장하고 그리고 변화해야 합니다. 말하자면 애벌레에서 나비로 확 바뀌어야 하는 겁니다. 이것을 우화라고 합니다. 에머전스. 날개를 펼치고 먼저 날개를 달고 이런 게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후보자들은 올바르고 당당해야 합니다. 대한민국 헌법을 준수하고 주권자인 국민을 존중하고 거기에 와서 대립하는 양 당사자를 두고 대립하는 양 측을 두고 가령 4.3이다, 5.18이다, 아니면 세월호다, 또 천안함이다. 이런 게 있었다고 할 때 이게 국가 전체를 지키는 일이었을 때는 간단히 가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고 국가에 대항해서 있었던 어떤 피해, 국가와 싸움을 벌였던 일들, 이런 경우에 피해자만 바라보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하면은 국민의 큰 부분을 갈라서 적대시하게 되는 이런 우를 범하게 되는 겁니다. 가서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눈물 흘리는 것은 쉽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싸웠던 대상이 국가였다. 이런 경우에는 그들을 제외한 전체, 지금은 세월이 흘렀다 하지만 과거 그 당시로 돌아가게 되면 절대다수의 국민을 같이 욕하는 자리에 서버리는 게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국민을 편가르는 일은 결코 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전체 국민을 편가름 없이 존중하는 것,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후보는 리걸마인드가 충만해야 합니다. 리걸마인드라고 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법질서를 존중하고 자기 자신이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헌법과 법률이 틀렸다고 손가락질하지 않는 태도를 가리킵니다. 그랬을 때 비로소 빛나는 후보가 되는 겁니다. 표를 많이 받아야 된다. 그래서 보수로서는 안 된다. 확장력이 중요하다.
다들 그렇게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그러면은 보수에서 보수를 다 아우르고 보수 국민들에게 과연 당신은 우리가 안심하고 일을 맡길 일꾼으로서 소질이 보인다. 그러면 중도에게도 그런 인정을 받고 그래서 좌파에게도 받겠다 하는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이제 이렇게 되면 지금은 뭐 좌파는 당연히 문재인 민주당 쪽을 지지할 것이기 때문에 그 마음도 얻어오겠다. 이렇게 확장력을 강조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 확장력이라고 하는 것이 좌파가 되는 것은 아니다. 이것을 알고 있죠. 보수는 보수답고 좌파는 좌파답고 일단은 뭐 그 정도는 인정을 해야 하지 않을까. 좌파가 안 되면은 그러면은 어느 정도여야 하는가. 소위 보수 꼴통이 되면 안 된다 하는 것은 같이 알아둬야 합니다. 갑자기 자유시장 경제가 중요하기 때문에 일체의 복지는 반대한다. 복지 혜택을 늘리자고 하는 것은 비겁하거나 거지근성이거나 이런 이야기가 지금 보수 쪽 젊은 층에서 막 튀어나오죠. 그것은 곤란하다. 그것은 대한민국 헌법도 모르고 하는 소리다. 아무튼 보수 꼴통이 뭔지는 잘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래서 결국은 올바른 후보가 돼야 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이제 후보자를 지지하는 지지층의 이야기를 해봅시다. 지금 보면 여론조사 1위라는 후보, 뭐 서로 번갈아 가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지지율이 높은 후보의 지지층은 좀 위세를 부리고 다니죠. 자기가 지지하는 사람이 대통령이 될 거다. 이래 가면서 그건 뭐 두고 봐야 할 것인데 이 후보의 지지층은 팬클럽이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 짓은 주권자가 용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느 특정 후보의 지지자라는 것을 내걸고 다른 주권자의 일원인 국민들에게 와서 행악을 하고 자기 후보는 머리카락도 건드리지 마라. 어디서 감히 이야기를 하느냐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뭐 결국은 감옥에 가봐야 깨닫는다. 그렇게 말을 할 수밖에 없죠. 거기까지 막 가는 사람들이 아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거기까지 가지 않는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그것은 올바른 지지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차피 다 보수니까 여러분이 넘어서는 안 되는 선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보수 꼴통이 되면 안 된다. 그런 것입니다. 지금 보면은 누구를 지지한다 하고 오는 사람들, 또 뭐 국민의힘을 통째로 싫어하는 사람 중에도 있는데 아무튼 특정 기호라고 합시다. 특정 기호를 지닌 사람들이 참 입이 험하죠. 개발세발 욕만 하고 비논리적이고 몰상식하고 지금 리마연에서 올려놓은 영상도 와서 제목을 보고 그 제목도 이해를 못해가지고 이상하게 비난을 하는 사람들 몇몇씩 있습니다. 매일 꼭 있습니다.
영상을 처음부터 끝까지 잘 보면은 더 자기 자신도 성장하고 그리고 이해의 폭도 넓어질 텐데 아예 안 보고 제목만 보죠. 그런데 어째서 그 서너 줄도 안 되는 제목도 이해를 못합니까? 그러면서 와서 나는 윤석열 지지자다. 나는 홍준표 지지자다. 뭐 나는 누구 지지하는 사람이다 이러는데 그거 지지하고 있는 그 사람한테 누를 끼치는 겁니다. 창피한 줄을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공부를 하시든가. 어째서 한글도 이해를 못합니까? 그리고 와서 사실 우리 보수 전체의 그 지적인 그 한선을 상승시키기 위해서 리마연에서 꾸준히 노력을 하고 있는데 와서 리마연에다가 시비를 걸고 그런 게 통하는 것도 아니지만 보면 볼수록 참 딱하다. 이렇게 되니 우리 정상적인 생활을 하는 성실한 국민들이 보수를 보면서 고개를 절레절레 젓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서로 그런 사람들을 보면 좀 고치자. 이런 이야기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특히 윤석열, 홍준표 이 두 사람의 지지자라는 사람들은 입에 욕을 달고 다니죠.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자꾸 협박을 합니다. 댓글 쓰는 거 하나만으로도 여기에서는 뭐 정리를 해주고 하지만 다른 데 가가지고 보면은 그냥 바로 그것만으로 범죄가 성립될 만한 그런 짓들을 하고 다니는데 그거는 반드시 고쳐야 합니다. 그래가지고는 안 그래도 정치에 관심도 없고 우리 보수 쪽의 후보들에게 애정이 없는 그런 중도가 그런 걸 보면서 어째서 뽑아주겠습니까? 나중에 본선에서 중도의 지지를 못 받으면 그러고는 승리할 수 없습니다. 바로 그런 그 무례하고 교양 없는 그런 태도가 정권 교체를 아주 그르쳐버린다. 심각한 문제죠. 이거 마음을 다잡고 고쳐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승리를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느냐. 좌파 쪽의 후보, 그들이 받을 표를 깎아내고 우리 보수 쪽의 표를 늘려야 한다. 뭐 간단한 계산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망각하고 지금 4명 후보 중에 이 사람들을 열심히 물주고 가르치고 혼내키고 이래서 키운 다음에 가장 좋은 후보를 뽑아서 보내고 우리가 한 팀이 돼서 저쪽 팀을 꺾고 이기자. 이런 겁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이 무조건 이긴다. 뭐 홍준표가 무조건 이긴다. 또 다른 2명도 마찬가지이긴 합니다. 그런데 이런 소리 하지 마십시오. 지금 보면 이거 후보들도 똑같은 병에 걸려 있습니다. 자기는 완성품이다. 내가 잘났다. 그래서 나는 무조건 이긴다. 지지자들도 똑같습니다. 내가 지지하는 사람은 반드시 이긴다. 자기들끼리 이렇게 팀을 만들어서 우리 편은 무조건 이긴다. 그러면 나머지 특별히 지지하는 사람이 없는 보수나 나머지 다른 3명을 지지하는 보수는 그러면 너희끼리 잘해봐라. 이러고 마음이 식겠죠. 중도 확장이라는 것은 보수의 그 뜨거운 마음이 결집된 상태에서 중도의 지지까지 받아야 하는 겁니다. 보수를 발로 걷어차버리고 중도만 껴안는다고
될 리가 없죠. 여기에서 유의할 것이 있습니다. 여론조사 이번에 우리가 1위 했다. 우리 편은 무조건 이긴다. 이게 이제 반복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이렇게 질문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 나는 이긴다 그러면 왜 너만 이기느냐?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 입장이 다른 겁니다. 우리 편이 이긴다 그러면 왜 너희 편만 이기느냐? 충분히 그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다. 세상을 혼자 사는 게 아닌데. 여기에서 핵심은 그겁니다. 선거는 1인 1표제다. 내가 한 표면 자기 앞에 있는 당신도 한 표다. 이거를 기억해야 하는 겁니다. 이거 잊으면 안 됩니다. 문재인 민주당에서 그 경선에서 결선 투표를 하지 않았죠. 그거 리마연에서 이미 방송을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1인 1표제를 침해한 것은 그것은 명백한 부정경선입니다. 중도층에서는 자유민주주의를 존중할 때 우리 후보에게 투표를 합니다. 자유민주주의는 대한민국 공통이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와 그렇지 않은 편으로 나뉘어 있다 하면은 이건 병든 것이고 그 상황은 정상화해야 하는 것이죠. 대한민국은 좌든 우든 여든 야든 할 거 없이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를 존중하고 그것을 구현하고자 그렇게 국가를 운용하는 그런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 순간부터 우리 편이 이겨, 내가 지지하는 후보가 이겨 이러면서 편갈라 싸우는 것을 금지합니다. 지금 후보 4명은 모두 우리의 후보감입니다. 지금은 그들을 매섭게, 독하게 연마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비판이 나오고 결점이 드러나면 A씨를, A 후보를 지지하는 당신부터 자기가 마음에 두고 있는 그 후보에게 여러분 자신이 가서 이런 문제가 있다. 이거 고치자. 또 이런 그 이야기가 있는데 입장 표명해라. 하고 요구를 해야 하는 겁니다. 그 말을 하는 사람의 입을 틀어막지 말고 그게 자유민주주의인 것이죠. 후보들에게는 어리광을 받아주면 안 됩니다. 그런 식으로 후보를 감싸서 후보가 그저 잘한다 잘한다 너는 완성품이다 이렇게 해서 행여 본선에 나간다고 하면은 나가자마자 어이없게 목숨을 빼앗기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이 그렇게 녹록하지 않다.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립니다. 후보들은 경선 과정에서 암기쇼나 하지 말고 자기가 털리는 시간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야 할 겁니다.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가? 똑같은 난관에 처하더라도 그 사람의 저력에 따라서 나오는 반응이, 대응하는 태도가 다른 겁니다. 바로 그 점에서 국민은 그걸 보고 그걸 채점하는 것이죠. 따라서 후보들은 지금부터 매 순간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리걸마인드 연구소였습니다.